지금 매수 계획을 세우고 계실 때 매수에 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다. 나는 가장 바닥, 저점의 매수를 해야만 한다. 절대 불가능하죠. 무주택 수요층들은 절대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던 상승하던 매수를 하지 못한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2126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GTX-A 파주 운정 아이파크에 무주택으로 월세 살며 가격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무주택자는 집값이 상승하던 하락하던 반드시 시기 막론하고 매수에 계획을 세우고 계실 때 그 시기가 매수의 시기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해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금 매수 계획을 세우고 계실 때 매수에 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내가 부동산 매수에 성공을 하려면 나는 가장 바닥, 저점의 매수를 해야만 한다. 이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바닥 저점에 매수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하죠. 지금 부동산 정책 흐름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택이 여러 채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 세금이 어떻게 변화되고 대출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지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수두룩한데, 아니 집도 없는 무주택 수요층들이 부동산 정책이 뭐가 바뀌고 세금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대출이 뭐가 바뀌면서 금리가 몇 %가 나오고 이걸 하나하나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도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바닥에 저점에 매수를 하고 그런 기회를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따라서 제가 2022년 10월 달부터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지금이 바닥입니다. 지금 무조건 매수하십시오. 주택이 있는 분들은 갈아타기를 계획하십시오. 그렇게 강조를 2023년 1분기 때까지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제 영상을 보고 계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그 시점을 다 놓치신 거고, 놓치신 이유는 주택이 없으셨기 때문에 놓치신 겁니다. 반대로 제 영상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에 관심조차 없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 수요층들은 절대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던 상승하던 절대 매수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매수의 계획을 세우고 계실 때 그 시점 자체가 매수의 시기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뒤에 판서를 통해 좀 더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A라는 파주 지역 일대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아파트를 오래전부터 꾸준히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매수의 기회를 언제쯤 잡아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매수 계획 생각하고 계실 때가 매수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다만 지금 부채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제가 모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부채를 엄청나게 받고 매수에 임하셔야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답변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연소득에 따라서, 또는 뭐 거주를 원하시는데 거주를 하면 안 되는 분들이 또 따로 있고, 오히려 투자로 방향성을 바꾸시는 게 더 용이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현황과 포트폴리오에 따라 답변은 전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면 상담 다시 한번 받으셔서 진단받고 계획 세우셔야만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매수 시점을 잡았을 때는 반드시 매수에 임하시는 게 가장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우리 아파트 바로 도보로 한 10분 정도 접근을 하면 요 GTX A라는 광역철도도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요게 지금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개통 예정이 언제쯤 되냐라고 한다면 약 2024년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지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 2025년 상반기까지도 볼 수도 있겠죠. 자, 이 GTX-A는 개발 이슈가 엄청나게 부각이 되는 큰 이슈에 광역철도 도시 개통 예정에 있는 지역이죠. 이런 개발 이슈가 있는 거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훨씬 더 용이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 이슈가 부각되고 서울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부동산으로 지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의 큰 특징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매수 시점을 어느 정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동산들의 큰 특징은 우선 집값이 상승하는 상승기에는 상승폭이 커지게 됩니다. 자, 상승폭이 커지게 되는 이유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뭐 실수요층들도 수요가 많이 유입되고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 미래에 있는 가치가 선반영돼서 집값이 상승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기본적인 펀더멘탈의 가격보다 더 높게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승기에는 거품이 잔뜩 껴서 상승이 된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는 하락기에는 하락폭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집값이 하락할 때는 수요 유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투자 수요가 유입이 더 많이 실수요층들보다 제한되기 때문에 하락폭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적인 펀더멘탈의 가격보다 더 높게 올라간 이 거품에 대한 가격이 훅 빠지게 되는 시점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점에서 집값이 하락하고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하고 상승으로 전환된 시점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상승기 때 미래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상승폭이 커진다라고 했죠. 우리 아파트는 미래가치가 있는 부동산일까요? 미래가치가 있는 부동산이죠. 개발 이슈가 부각된 지역이고 그런 수혜를 받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따라서 미래가치가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는 상승폭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아파트의 정고점이 9억 중반인데 정상적으로 상승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억 한 중반 정도의 가격이 나와 있는데 그 정도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나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이 아파트가 정고점 그 이상 신고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가장 낮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이 아파트가 신고가를 내지 못하고 정고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에 있는 가격보다 더 높아진 금액이 될 겁니다. 더 나아가 만약에 정고점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그 금액이 정고점에 밑도는 금액대까지만 상승했다라고 하더라도 한 8억대까지만 상승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7억대 중반에 매수했다면 당연히 상승폭이 지금보다 더 커진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미래가치가 있는 이런 부동산들은 반드시 빠르게 매수에 임하셔야지만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2025년 요 시점에 대세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초입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 홈페이지에 홈에 가시면 카테고리에 부동산 전망 강의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 반드시 시청을 하셔야 되고 제가 요 시점부터는 대세 하락의 초입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집값이 상승하다가 요 이후에 만약에 집값이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미래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다 보니 미래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하락기 때 하락폭이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내가 산 금액 그 밑으로 큰 폭으로 또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2025년 상반기 요 시점에는 요 GTX-A가 개통을 하는 시점이죠. 그러면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 현재 가치가 반영되는 부동산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에서 우리 아파트는 나중에 개통이 된다면 현재 가치로 바뀌게 되는 거죠. 따라서 현재 가치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하락폭이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적어지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나중에 집값이 다시 하락한다면 우리 구독자님이 만약에 매수 기회를 계속 잡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집값이 다시 하락할 때까지 또 바닥에 매수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이제 결정해서 또다시 집값이 그냥 하락할 때 나는 매수할 거고 바닥 금액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저점이라는 게 있죠. 전저점이 한 6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면 내가 집 사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구독자님이 생각했던 그 바닥 금액은 미래 가치가 반영되었을 때 집값이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요 거품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하락폭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런데 지금 2025년 이후에는 개통이 돼서 이 미래 가치에서 현재 가치로 전환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락폭이 예전보다는 더 적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서 전저점 한 6억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때 그 수준 때까지 집값이 내려오면 내가 매수하겠다. 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비하면 하락폭이 적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고 한 6억 중후반대의 가격이 만약에 정체가 되고 계속 그 금액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독자님은 절대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또 갑자기 하락해서 상승으로 전환돼서 6억대 중후반짜리 금액이 또 갑자기 7억 이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지금처럼 매수 기회를 못 잡고 관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매수, 바닥에 저점 매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저점 매수를 계획하는 거 우리 구독자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까지도 저점 바닥에 매수의 기회가 왔을 때 매수 기회조차 잡지 못하셨고 지금 또한 매수 기회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저점, 정고점이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혹여나 집값이 정고점을 뚫고 집값이 상승되지 못하고 다시 재차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전 저점보다 금액이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의 기회가 왔을 때 매수에 임하시고 그냥 실거주하시는 게 훨씬 더 구독자님 장래에 더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금 우리가 집값이 상승하건 하락하건 주택이 없는 분들은 매수의 기회를 잡으실 수 없고 저점 매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우자분과 반드시 논의하시고 매수 기회 잘 잡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정확한 포트폴리오에 따라 답변을 제대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